움찔하셨어요. 네. 아. 저희 가운데 보시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30 세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코너, 혹은 2030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코너, 청취원 두드림. 오늘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네. 제가 나와서 저 스스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의원님 캐릭터가 굉장하실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러게요. 네. 방송 캐릭터를 확실히 잡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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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입니다. 예. 오늘 캐릭터 확실하십니다. 진짜. 예. 저희가 2030 세대를 굉장히 이제 많이 보고 관심이 있어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20대 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를 하겠다 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까? 나라를 송두리째 뒤집어 보고 싶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20대 때요? 네. 근데 왜 어째서 그런 꿈을 꾸셨죠? 뭐 대학교 가서 사회과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빈부격차도 심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정치적 민주화도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빈부격차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마음껏 누리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뒤엎어 보고 싶다. 의원님께서 조금 힘드신 입장이셨나요? 네. 저는 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그때는 당신 꿈이 아니었고, 꿈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혁명가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강남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잘 사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20대 저는 때 이제 학교 들어가서 당시에 이제 현실을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에 제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 문제에 눈을 떴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박 대통령이 시해되셨고 제가 시해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학교 1학년 때 시해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제가 2학년 때 광주 항쟁이 터져요. 그래서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군인의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영문과가 좋아요. 그래서 나름 그때까지는 내가 영문과에 간다. 계열별 모집이니까. 그래서 섹스피어를 전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과를 선택할 때 영문과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학과를 선택했고 이제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사학관 절대 가지 마라. 거긴 데모의 온상이다. 정말 데모의 온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선배들의 꼬임 받기 좋잖아요. 왜냐하면 광주 항쟁이 왜 터졌는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싶은 그 새내기가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배들의 그냥 그 먹잇감이 된 거죠. 포획. 넌 이거 배워야 된다. 포식자예요. 다 주변이.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녔을 때 반 이상이 이제 서클 활동을 했고요. 저희 과가. 그리고 3분의 1이 감옥에 갔을걸요? 그 3분의 1에 들어있었습니까? 그렇죠. 3분의 2는 그래도 안 갔는데 3분의 1에 주로 열심히 하신 편이셨군요. 제가 최씨니까요. 마음 먹은 건 끝까지 한다. 그래서 아직도 그 꿈 혹시 유지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를 하게 된 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야권 통합 운동,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문성근 상임 고문하고 2년 동안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예. 이해찬 총리하고 혁신과 통합. 예, 그렇죠. 예, 그때 그렇죠. 사무총장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통합당 네. 만들었죠. 예, 그렇게 쭉 하다 보니 그냥 민주통합당 초대 최고위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 이렇게 쭉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리가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실 꿈은 아니었고 네. 내가 하는 일을 쭉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위치가 여기 와 이렇게 있다. 발이 이렇게 늪으로 정치의 늪으로 그런 케이스. 예. 혁명가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멀다. 근데 예. 저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제가 언론운동을 오래 했는데 제가 말지 1호 기자입니다. 말지, 그 말지라는- 말지. 예. 말지 3호 기자가 정봉주 의원이에요. 그분,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체가 말지를 내고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거든요. 25년쯤 일을 했어요. 근데 근데- 말지가 뭔가요? 이 세대차. 내가 아는 데가 이상한 거야. 나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그 저희 한겨레 신문의 전신이 말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직 언론 이것도 모르시나? 저희는 끝났어요. 예. 지금 몇 저희 살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26이요. 몇 년도생인지 알려주면 87년생. 빠르겠다. 우리 아들이 25살인데. 저는 82년생이에요. 82년. 22년생. 87년생, 82년생. 뭘 얘기해도 사실 저희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박정희 군부 정권 네. 시절에 언론에 대한 압박이 심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거의 없었어요. 예.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국가안전기획부 그렇죠. 예. 그 요원들이 언론사 편집국에 상주하던 때예요. 그 상황에서 75년에 그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이제 젊은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 투쟁을 해서 동아일보에서 137명, 조선일보에서 38명이 쫓겨나요. 그분들이 이제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예. 1985년에 이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라는 데를 만들어서 말지라는 진보적 시사 잡지를 낸 거예요. 그때면 졸업하셨을 때인가요? 네, 저는 이제 감옥에 갔다 와서 예. 이제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의 자율화 조치로 복학했다가 예.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말지 들어가서 1호 기자를 한 거죠. 오. 우리 때 말지 모르면 간첩이었는데. 정말 요즘에 알면 하는 간첩. 네. 알면 간첩, 나는 간첩. 아니요, 우리 나이 또래서 알면 이제 다 알았으니까 다 간첩하는 걸로. 네, 근데 예. 그때 제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하던 일이나 예. 그 국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똑같아요. 어. 네, 제가 시민사회에서도 뭐 그 미디어법 만들어지기 전에 신문법 예. 그거 이제 청원운동 하면서 어.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같이 만들고 예. 뭐 그런 것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의제 설정하고 이런 것도 했고, 그러니까 예.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시민 운동은 주로 돈을 내고 하는 운동이고 국회 들어오니까 월급을 주면서 같은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환경이 좋아졌네요. 좋은데 예. 결정적으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시민운동은 뭘 해도 칭찬만 받는데 국회 들어오니까 뭘 해도 욕만 먹더라고요. 거꾸로야, 거꾸로 완전히. 네, 그래서 그걸 받으니까 대가를. 네, 그래서 제가 네. 돈 안 받고 욕 안 먹고 예. 국회의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세비 30% 주장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세비 100% 반납하고 난 그 일을 하겠다. 난 그냥 이 일만 할 그 위치만 그렇죠. 되면 좋겠다. 이게 제 주장. 어차피 나는 이것 때문에 어떠십니까, 돈 벌- 제 주장? 근데 괜찮은데요? 너무. 네, 그리고 예, 진짜 이번에 혁명가 같은, 예. 이제 세비 30%였잖아요. 저는 반값 세비예요. 제 주장은 예. 반값 세비하자. 예. 그래서 이 주장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좀 미움을 주변에서는 받겠죠. 미움을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게 없어요. 예. 혁명가의 길이라는 예. 건 어딜 가나 외로운 험난한 거죠. 겁니다. 외롭고 고독한 거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2030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예. 저는 뭐 반값 세비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 그 자원봉사 국회의원 제도. 이거 외국 스웨덴 이런 데서 저는요. 저는 오늘 캐릭터 좋습니다. 예. 스웨덴 이런데 저는 그런 공부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면 예. 현장에서 계속 뛰고 또 애를 둘이나 낳아가지고 예. 또 저 닮아서 애들이 별날 거 아닙니까? 별난 애들 까지는 모르지만 네. 별난 애들 별납니까? 키우면서 네.
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뭐 예. 정치학을 비판하거나 이럴 기회는 별로. 아, 순전히 이건 이제 생활 속에서. 예, 생활에서 다 네, 드러나는 거군요. 네, 일을 하면서.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반값 세비를 하거나 영원 세비를 한다. 그렇죠. 100%. 이러면 자녀에게 용돈은 어떻게 주세요? 세월은 어떻게 되나요? 아, 다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해요? 그렇다고 남한테 받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알아서 상황이 또- 되면 예. 우리 남편도 더 돈을 잘 버실 테고. 근데 의원님은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이 돈을 벌어와서 괜찮겠다 싶으실 수 있겠는데 네. 남성 의원님이라면 그러면 돈을 아내가 또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남녀가 둘 다 남녀 국회의원이라면 자녀가 벌어와야 되나요? 남녀가 둘은 저기 부부 국회의원은 없애자. 여기까지 없잖아. 어떡하지? 있긴 했었죠. 근데 어. 예, 그건 뭐 너무 예. 또 그 얘기는 그래서 또 너무 그거 그렇지. 너무- 그거 뭐 너무 이만큼 멀리 우리 간다. 1시간 해야 돼. 아, 지금 잠깐 저희가 한 5분, 10분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야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원래는 요청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유독 본인께서 주장을 하셨어요. 아청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웬만한 주제는 저희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죠. 주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회 핵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핵심 이게 사회 핵심 그럼 틀리는 말이에요. 그럼 2030에게 핵심적인 의제예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네, 기다리십시오, 핵심적인 여러분. 문제. 저희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대된다. 혹시 네. 난 또 나를 예쁘게 나오게 하는 영상이죠. 이 영상이고요. 주님,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루누파, 루누키, 루루야. 의원님. 근데 저 뭐 얘기하려는지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아청법이 뭡니까? 아청법. 아동 네.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근데 저 영상 왜 본 예. 거죠? 그 예. 아동 청소년 저 왜 나왔는지 안 되니까요. 상쾌하게 말씀해주세요. 왠지. 예. 저 세일러문이 예. 과연 아청법의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냐 안 하냐. 해당을 하는가 안 하는가? 예. 지금 그거에 예. 대해서 예. 많은 2030들이 그렇죠. 해당한다 안 한다. 예. 이래서 곳곳에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엄청난 논란을 벌이고 예,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아동 음란물에 해당돼서 처벌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아청법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 안 한다 이런 분들은 뭐 아청법에 관심이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예. 예. 이거 되게 참 그러네요. 말하기가 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예. 법이 좀 애매모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예. 해당되냐 안 되냐 빨리 물어보세요. 해당 그러게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확실히 안 됩니다. 근데 다소 야한 부분이 제가 보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해? 네. 생각- 어디가 야해요, 보면서 도대체? 어디가 변신하면서 가슴이 딱 보이고 몸매가 드러나는 그 부분이 예. 그러면 그래요, 저는. 그러면 TV에 나오는 아이돌 스타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렇게 나올 듯 말 듯하고 그렇지, 선이 그렇지. 보이고 그러니까 다 해당돼야 되잖아요. 그 나이 어린 사람은 그것도 그것 그런데요. 아동 음란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해당 안 되고. 네. 예. 이게 그 지금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막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예. 좀 이렇게 복잡한 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아청법이라고 예. 하거든요. 거기 2조 5항에 보면 아동 음란물 규정이 나와요. 음란물에 예. 대한 규정. 그럼 아동 음란물이 뭐냐? 예. 네. 그 아동 음란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동 청소년이나 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아, 사람이나 표현물. 물이 등장하여 예. 바로 앞항에 나타나는 몇 가지 행동을 할 때 아동 음란물이 돼요. 아. 그럼 앞에 몇 가지는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그게 중요한 뭔가를 거네요.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 좀 아까 세일러문이 예. 뭐 아름답다. 예. 예를 들면 뭐 가슴이 좀 드러나는 네. 것 같기도 하다. 예. 그럼 음란물 아니냐. 요게 예. 단지 가슴이 드러난다고 아동 음란물이 아니고 앞에 몇 가지 1, 2, 3, 4, 5 조항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 행위를 우선 했을 이제 때 첫째는 예. 당연히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그건 그럴 수 이렇게 있겠다. 뭐 자위 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도. 그다음에 유사 성교 행위, 어. 이렇게 구강 뭐 이런 예.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모호한 조항이 어디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할 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호. 그럼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 다 동의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모호한 부분이 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았을 때 수치심을. 성적 네. 수치심을 유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세일러문은 누구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따라서 뭐 예. 예를 들면 뭐 짱구 일본판 예, 그렇죠. 그런 거 일본. 해당 안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이 부분의 혼란은 이제 이번에 확실히 해결했습니다. 네. 이번에 해결하신 겁니까? 근데 이게 아동 이제 보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건데 네. 이들로부터 이런 걸 어떻게 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나온 거니까. 예, 내가 잘했네. 내가 아주 잘했어.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2030 만나보면 진짜 예. 반짝반짝해. 아주 이 짧은 시간에 이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니까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 왜 그러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왜 아동 음란물 갖고 야단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아동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졌어요. 그 범죄는 용납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예. 지금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아동 청소년 성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고 봤더니 그들이 예외 없이 아동 음란물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네, 예.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 예. 아동 음란물을 보면 예. 중독되어서 네. 그 아동 음란물에 나오는 그런 행동을 흉내낸다는 전제하에 아동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시작됐군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예. 이제 기존의 아동 아청법에도 아웃물 이제 그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게 사문화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이제 고종석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사건이 전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잖아요. 엄청났죠. 그래서 이 법이 작동하게 된 겁니다. 원래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네. 예,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다 그게 현실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은 네. 이게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네. 이제 큰 틀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종석 사건의 충격이 너무나 크다 보니 이제 단속해, 아동 음란물 단속해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아동 음란물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생산하는 사람, 그거를 제작 배포해서 돈을 버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일정하게 제재를 가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공동 그렇죠. 예. 맞는 그런데 거니까. 단순히 소지하고 보는 사람도 규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걸 자주 소지하고 보면 어쩔 수 그 없이 행동을 하고. 하게 될 가능성이 안 본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아동 성폭행 문제가 예.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니 그렇죠. 뭐 쉽게 그러면 쫓아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사실은 그거에 반대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거꾸로의 결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 그 음란물을 자유롭게 보게 해주는 나라, 예.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 그런 나라는 오히려 범죄가 성범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그런 있어요. 결과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거꾸로 예. 어떤 주장을 하냐면 반대론자들은 그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어서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니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동 음란물을 보는 거다. 그래서 이게 오해를 받는 거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론도 만만찮고 그쵸. 이제 논쟁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또 이거 같아요. 보지 마라, 보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사람 심리가 삐뚤어져가지고 네. 해야지, 봐야지 막 악착같이 하는 그런 그죠?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죽어도 하기 싫어. 싫어. 저도 늘 이제 애들한테 이게 잘 챙겨주면서 공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란. 그렇죠. 애들이 모르게 이게 바닥을 싹 깔아놓고 하고 있는데 스스로 한다고 느끼게. 이건 이제 시간 많으면 머리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최고 부모인데 바쁜 사람들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얼굴만 보면 너 공부했니? 뭐 했니? 이렇게 돼. 그러면서 속으로 이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저도 많죠. 이거 아닌데. 알면서도 네. 나오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게 학교 이제 컨셉에 뭐라고 그럴까요? 교복. 네. 뭔가 어렵게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이 빨개져. 네. 뭐 그런 건 어때요? 아니 저도 빨개져요. 어떻게? 네. 갑자기 저도 두분 클로즈 빨개져요. 좀 해주세요. 제가요 네. 얼굴이 안 빨개지면 너무 철면피가. 저는 그래서 옷을 빨간색으로 입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관념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다양한 그래서 만큼. 뭐 예를 들면 간호복이나 네. 뭐 예를 들면 경찰복이나 뭐 그런 어떤 특정 뭐랄까 그런 아주 그 복. 특정 원칙과 제복. 그 제복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순결의 네. 상징, 원칙의 그렇죠. 상징. 뭐 그런 거를 보고 좋아하는 뭐 그래서 이제 예. 그 중에 하나가 교복이 들어가는 예. 거죠. 근데 그렇지. 다른 것과 교복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간호사나 네. 경찰복 같은 경우는 성인이잖아요. 아. 교복은 미성년이잖아요. 그렇지, 이래서 그렇지. 교복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취향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네. 일본의 만화나 일본의 뭐 그런 그거를 야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취향이 예. 그런 교복 입은 성인이 등장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그리고. 네. 일본이 많은데 되게 많죠. 이제 그런 일본의 어떤 독특한 성문화에 따른 그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그 비공식적인 통로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불법 다운로드를 받고 돌아다니는 근데 거네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예. 혹은 간혹 뭐 제 나이 또래 분들하고 이 문제로 이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10월 3일부터 한 11월 말까지는 네. 그냥 뭐 거의 낮과 밤이 두 없이 달 동안, 예. 네 정말 오. 낮과 밤이 없이 그리고 제 보좌관들은 예. 뭐 전화 받느라고 잠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네, 그때 느낀 건데 예.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이게 실행될 때 정말 많은 홍보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느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불법 다운로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음란물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이거의 가치 판단은 별개로. 그래서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상도 불법이고 원래가 그 불법이니까. 자체가 그냥 형법상의 불법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 이걸 규제하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몰라서? 네, 모르니까 내 성적 취향에 대해서 왜 내가 다운로드 받는데 왜 이렇게 예. 내 자유다 그건. 그거를 왜 간섭하지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서 하나는 국가가 이제 국가가 크게 세 개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예.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이 법을 공표해서 이제 행정, 그렇죠. 이제 집행이 되는 집행을 거죠. 하고 실행을 한단 말이죠. 예. 이 과정에서 일단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될 것 같다.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20일의 공표 기간을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것만으로는 안 아니라 된다. 내용상으로 해야겠다. 충분히 이런 이해하고 생각을 했고요. 생각하시는 거꾸로 이번에 이제
처음에는 국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었다고 제가 만든 법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팔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팔자가 혁명가족 사회. 그러니까 아주 아청법에 대해서도 혁명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저한테 막 와서 욕을 하다가 결국의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정치를 알아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저를 무지하게 이상하게 제가 한 게 아닌 저렇게 욕을 무지하게 이제 욕을 먹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사실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아동 음란물을 안 보니까 이게 참 애로사항이긴 했는데 하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문제는 정말 국회가 좀 생각을 덜 했구나. 아, 이런 문제는 내가 설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2달 가까이 하고 이제 일부 분들과 토론한 다음에 개정안을 낸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개정안을 다 준비하고 토론회도 제가 했고 곧 또 토론회를 합니다. 예,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소통회는 언제 합니까? 12월 7일 날 10시에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합니다. 12월 7일 10시. 12월 7일 오전 10시.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혹은 이제 서브컬처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이제 깊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된 그룹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한 게 투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나 같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20명만 있었다면 그렇죠. 그 제가 낸 아청법 그분들한테 제가 낸 아청법이 통과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그 성폭 대책 특위의 위원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소수였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거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국회에 젊은 생각들이 들어가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렇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거다. 반영을 하겠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당의 청년 비례를 우리가 왜 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비교적 우리는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렇죠. 뭐 어쨌든 그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문화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소통을 막 하는 거 그래서 대변하는 거하고 직접 들어와서 직접 그들을 대변하는 청년 비례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 그건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렇지. 너네 얘기를 내가 들어줄게 이거보다 야 너네 중에 하나가 해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 내외에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그 청년 비례 어쨌든 2명 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4명 하고 싶었는데 4명은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그건 저희가 뭐 인정을. 처음부터 좀 세게 얘기한 건가요? 염두에 두고.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통합할 때 조건이 4명 하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총선에서 대승했다면 25명 그런 그렇죠. 가능도 했죠. 근데 맞아. 졌기 아니야 졌다. 어쨌든 뭐 성과가 소수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말하면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 이 내용 안에서 보니까 뭐 대용량 얘기가 나오고, 대용량을 다운받으면 또 불법이고, 뭐 그 이 기준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떠다니는 거 이게 이제 참 문제인 건데요. 지금 이제 개정안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저는 소통을 많이 했고 이제 갑자기 제가 그 2030의 전도사 뭐라고 해야 되나 대리인 새로운 혁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청춘들을 데리고 청춘들을 데리고 이제 혁명을 하는 거죠. 혁명가. 그래서 개정안을 내고 막 정말 어필하고 욕도 먹고 그게 이제 근데 그 욕 먹는 광경이 전부 인터넷으로 공개. 그래서 혁명가는 순환. 혁명가의 순환. 계속 고독하고 외로운 순환 시대. 순환 시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필을 했고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제가 막 문제 제기를 하니 귀 기울여 주셨고 또 모든 의원들한테 2030들이 거의 폭격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렴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수렴한 게 이제 아동 청소년 혹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 그래서 표현을.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를 그렇죠. 넣은 거예요. 어. 그런데 명백하게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거 아무 차이 없어. 이거는 아주 본질적으로 아청법을 부정하면 그런 건데 네. 사실은 명백하게가 들어가 있으면 네. 더 확실해지는 다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아음물. 여지가 아니잖아 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셋이 앉아서 아음물을 봐요. 이게 불법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아동음란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예. 제가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발전을 한 거네요, 그만큼. 진일보한 일단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 말씀하신 건 단순 소지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요 문제입니다. 아, 소지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예. 정치 경제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느낀 게 단순히 보는 거.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보는 거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속하지 않아요. 근데 소지한 거는 단속을 해요. 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예. 근데 차이가 커요. 소지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제가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네. 이거 소지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가지고 있는 이게 거죠. 왜냐면 이건 네. 결혼할 때 우리 둘이 예. 약속이야. 소중해서 끼고 다니는 거예요. 예. 이미 소지라는 개념은 그 물건을 내 지배하에 둔다는 그렇죠. 예. 의미를 아주 크게 둔다는 이거 거예요. 내 거.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아동 음란물을 예. 다운로드 받아서 나 몰랐어 지우는 거 하고 네. 이거를 보고 가지고 있다는 건 내 다음에 또 봐야지 아. 다르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예. 이제 소지를 처벌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의미를 두고 가지고 있는 게 소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 단순 소지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인데 이제 대용량보다 진짜 어렵다. 아니 이거 두 분은 몰라도 그러게.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예. 최민이 저거 저 부분은 틀렸네 이러고 계셔요. 예.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날 네.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아음물을 안 보셨구나. 두 분은. 뭔가 근데 왜 뜨끔? 여기는 확실히 안 보여. 빨개졌어. 진짜 빨개졌어요. 어떻게 우와. 순수한 청년 이동학 씨를 보고 계십니다. 옷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저를 갑자기. 아니 그래서 그 이제 소지의 개념을 그것도 고의로 명백하게 아음물임을 인지하고 보는 것으로 이번에 또 소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몇 점쯤 되냐? 그럼 예. 저는 59점 정도라고 예. 봐요. 젊은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낙제가 40점쯤이 아니고 네. 59점이어서 예. 그냥 어떤 젊은이들은 그 정도라도 명백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대용량이다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요 네. 개념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네. 근데 근데 대용량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건 무지하게 아니 트위터로 어떤 분께서 질문 그거 잘못했다가. 물어봐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예. 그 법이라는 게 예. 그 정치 경제 때 배우셨잖아요. 근데 안 배웠나 혹시? 네. 말씀해 교육이 주세요. 중요합니다. 예. 정말 교육이 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때는 정치 경제, 지리, 지학, 세계사, 국사 예. 달달달달 외워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법률의 몇 가지 원칙 중에 예. 형벌 불소급의 원칙. 아.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예. 아음물을 봤단 말이죠. 예. 어저께. 네. 그런데 아청법이 오늘 통과했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규정된 그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해당이 안 돼서 처벌을 안 받는 법이 겁니다. 생기기 이전의 행동들은 그냥 예. 무효. 근데- 없는 걸로 해. 예. 무효?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없다. 그 이거 법으로. 할 수 없다. 예, 이게 민사법이 아니고 형법은 인신적인 타격을 가하는 거잖아요. 구속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법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규정도 명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시기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이후부터 네, 그래서 적용된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법이 예. 국회에서 통과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상 과거의 법은 이제 이 신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작동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작동이 멈추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신법이 나왔는데 이미.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새로 개정된 아청법은 예. 대통령이 이제 사인하시고 공표해야 되는데 아직 공표를 안 하셨다고 제가 확인하고 예. 왔습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확인해 주셨는데. 그게 예. 그 국회의원은 예. 저는 사실은 저보다 더 디테일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저도 느끼고 예. 우리 젊은이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 예. 아청법 2조 5항에 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예. 사람이나 표현물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행동의 구속을 가져오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과거에 3월 달에 예. 음란물 봤는데 혹시 경찰이 알고 나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예. 이렇게 해갖고 뭐 정말 어려워. 그렇죠. 내가 걸릴지 안 걸릴지 뭐 그 이게 불안의 도대체 공포. 그렇죠. 예. 예.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 왜 법에 관심을 가지고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가 예. 아청법의 그 조항 하나가 예. 국회에서 통과되는 조항 하나가 예. 어떤 분들은 2달 잠 못 자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 이게 나비 안 좋은 나비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세상 모든 일은 통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속 젊은 그 2030들에게 예. 선거에 참여해라, 투표해라 이런 여러분의 그 개방적이고 리버럴한 생각들이 예. 결국 먼 미래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거 규제한 게 코미디가 되는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 사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와닿는다, 아니고 이거. 여러분이 투표를 했을 때 예. 좀 더 리버럴한 세력에게 투표를 할 때 예. 그런 일이 가능한 거다. 그렇게 역사는 발전하는 거다. 여러분이 투표 안 하면 솔직히 나도 여러분이 이번에 트윗에 와서 죽이네 살리네 너 뭐 저한테 어떤 분은 앞으로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해 뭐 별의별 야, 네. 협박까지 예. 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 사실은 토론회도 해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의견도 수렴해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최 씨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네. 국회에 있는 한은 예. 이 문제가 이번에는 여기까지 59점이지만 이 다음에는 이제 낙제점을 또 한 면하고 단계 가시겠죠. 가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든 계기가 저는 정말 괴롭고 잠도 못 자고 제가 여기가 지금 거의 마비가 됐었어요. 트윗에 답을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트윗에 다 답을 했습니다. 욕하는 트윗이건 뭐건.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려면 저는 트윗을 안 열어요. 야. 그게 소통 안 하려면 예, 그렇죠. 왜 저는 소통 수단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예. 제가 우리 비서한테 답을 달다가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 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마비돼서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왜냐면 한번 해보세요. 예, 막 하면 예. 몇 시간씩 그렇죠. 하니까. 근데 이 모든 게 와서 그렇게 저를 괴롭혀준 2030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저는 여기서 딱 느꼈던 게 최씨라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 혁명가적 끝까지 간다. 그런데 그 혁명은- 과정도 굉장히 올바른 방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예. 저는 그냥 이 방법 이외에는 상상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예. 아유 너 처음에 이거 해갖고 성과 없고 그래서 지금 제 성과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강경 대응입니다. 오죽한 박근혜 대표가 예. 그 성폭행자들은 박근혜 후보께서 예. 성폭행 범죄자들은 사형도 청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뭐 성폭행범이나 뭐 아동 성폭행 저지른 사람들은 예.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죠. 예. 그래서 뭐 근절해야죠. 그러나 예. 예를 들면 아동 음란물로 인해서 불의의 피해자, 우리가 뜻하지 않은 별개의 피해자가 문제고. 나는 그렇죠. 것은 또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예. 흥분이 되는데 예. 뭐가 흥분되냐면 일을 처리하다 보면 A를 막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내팽겨치는 거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너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금방 뭐 사회적으로 잊혀지면 흐지부지하고 예. 그냥 뭐 그 거칠애로 토론회 한번 하고 끝낼 거지. 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언론 끝까지 운동만 25년 했다. 책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예. 오늘 이런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저희 2030 세대에게 끝으로 예. 한 말씀 꼭 해주시고 싶으신 게 지금 있다면 다 했죠. 다 이대로 끝내긴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좀 네. 한마디 더. 네, 저희 딱 보시고 예. 예, MBC의 김재철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문방위가 김재철 사장 물러나라고 하면 저게 어른들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언론이 2030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김재철 사장이 MBC의 시용 기자, 시용 PD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방송사에는 비정규직 PD나 기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김재철이라는 이상한 사장, 이 사장이 최초로 방송사 기자나 PD를 비정규직을 도입한 겁니다. 아, 그렇지.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혹시 기자나 PD 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네. 취직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거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대선에 제대로 된 사람, 문재인 후보를 투표하셔서 정말 2030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뭐 일자리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회적 예. 지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는 이번에 청년 비례에 예. 국회의원만 2명 뽑았습니다. 근데 이거 확대해야 돼요. 이거를 시의회, 구의회, 그 다음에 뭐 청년 대표성을 모든 그 공적인 영역 넣을 수 있는데 다 넣도록 문재인 후보에게 여러분이 요구하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 너 이거 해줘라 우리 투표할게 이렇게 나오고,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2030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저 국회의원이, 저 정치인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알 수 있으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사회적 교양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교양이 애인 만나서 A 저 하늘의 별 예. 이러기 위해서 교양이 필요한 게 예. 아니고요. 예.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투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취직 문제를 걱정 안 하는 사회로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여러분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겠습니까? 이 사회에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 이후부터 더 조직화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너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왜 공약 안 지켜? 감시까지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내일이 열리는 겁니다. 꼭 투표하시고 끝까지 감시하십시오. 야. 회초리 드십시오. 야. 네. 맞아. 와. 자, 오늘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두 가지를 또 불러주십시오. 예,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최씨다. 최씨 끝까지 한다. 자기가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한다. 두 번째, 정치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하나도 나와 상관없는 일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해라 뭐 쭉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12월 19일 반드시 투표하시는 청년 2030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